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권에서 계속해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약간 신중한 모드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거침없이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근데 이 탄핵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 탄핵은 누구 때문에 막혔는가?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치적 부담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자꾸 의문부호가 찍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으로 여권이 두 갈래가 됐습니다. 우선 탄핵 신중론이 먼저 나왔는데, 뭐 이건 공식적으로는 되게 이렇습니다. 허영 대변인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더군요.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고, 전 국회 부의장이죠. 이석현 전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전략이 아니다. 국회는 되지만 국회에선 탄핵소추 이렇게 통과되죠. 민주당이 174석인데 그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은요, 대통령하고 달라가지고 제적 과반수입니다. 제적. 그러니까 300명 중에서 151명만 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통과가 되죠. 뭐 탄핵 소추에 뭐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불문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표결로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 단정을 했습니다. 징계위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본인이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을 좀 압니다. 그동안에 육선 의원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직 2개월을 내린 게 탄핵 결정에 큰 장애다 이거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도, 말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검찰총장 탄핵, 판사 탄핵, 공수처로 공격 등 당내 의견들이 너무 어지럽고 무질서하다. 국민은 검찰개혁과 윤석열 이슈를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신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탄핵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청와대 게시판에 지금 탄핵을 하자 이런 게 3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가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야권 1위 주자 윤석열이 수사권을 남용하며 정권을 흔들어 된다면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탄핵,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현재 보면은 국회 제적 과반수니까 174석, 뭐 이거 단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헌법에 이 탄핵 요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 법률의 위배는 좀 구체적인 그 어떤 위반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이제 적시를 해야 되지만, 헌법이라는 거는 뭐 헌법 위반은 약간 이현령 비현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냥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상에 뭘 위반하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민주당 사람들 뭐 거의 거수기인 사람이 적어도 151명은 넘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은 국회에서의 의결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헌재에서의 과거 결정 사례, 이게 이제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헌재에서 일반적으로 1996년 2월 29일 날 헌재 결정 사례, 거기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습니다. 탄핵은
통상적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로 소추나 징계가 곤란한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파면하는 절차이다. 이거는 해임, 면직, 정직 뭐 이런 식의 중징계 이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먼 파면하는 절차. 이걸 헌재에서 이미 자기네들 결정문에 명시해놨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2017년이죠. 3월 달에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마지막 장면 기억 안 나십니까?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면입니다. 파면. 그러니까 중징계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무슨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 이거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그 신분 보장이 강력한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선출직이나 아니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이나 뭐 판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 대상도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걸로 도저히 안 되니까 중대한 직무상 비리를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로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을 파면하는 절차가 탄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되나? 해당이 안 되죠. 왜냐면 그건 다음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4년 5월 달에 보면 탄핵 요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이거는 1992년에 그 탄핵에 대한 정의를 다시 부연 설명한 겁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 행위 있습니까? 왜 이게 없다고 생각하느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 그 추미애 사단 또는 자기하고 자기 뜻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징계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거기에 검사 2명 위촉한 심재철, 신성식 이런 사람들 뭐 물론이죠. 그 추미애 사단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한중 징계위원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런 사람들도 추미애 장관하고 완벽하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도 겨우 내린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입니다. 뭐 말로는 뭐 해임이나 면직도 가능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레토릭이고 기껏 내렸다는 게 정직 2개월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정직 2개월밖에 못 내렸을까요? 그거는 해임이나 면직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나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법원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별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견강부회로 추미애 장관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 정도면 판사도 뭐 약간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하는 게 정직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조차 해임이나 면직감은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중징계 중에서는 정직은 제일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정직 중에서도 정직을 제일 오랫동안 하면 6개월입니다. 근데 2개월밖에 못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 징계 사유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 기준으로 보면 중대한 범법행위는 뭐 더더욱 아니죠.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면 파면도 가능하니까. 법무부 징계에는 파면은 없습니다. 해임과 면직 이게 가장 큰 중징계인데 그게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는 중대한 범법행위는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내외에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결국 탄핵감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 3명이고 그 다음에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람 2명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촉한 사람 1명이고 그러면 합치면 6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 중에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 사람들, 김명수 대법원장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임명했을 경우는 여권 편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자 그러면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재에서도 통과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그 헌재라는 결정은요 역사적으로 남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할 경우에는 뭐 당연히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 위촉해 준 사람, 이 사람 쪽에 좀 경사가 될 것이다, 또는 원래 그런 사람을 임명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헌재의 그 전 결정문에 2개씩이나, 그리고 찾아보면 더 있을 겁니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뒤집으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일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의 뭐 민변 아니라 뭐 무슨 뭐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뭐 이런 데에서 보더라도, 우리 법연구회 출신 판사 출신 이런 데에서 보더라도 이걸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권에서 위촉한 사람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헌재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숨은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일단 국회에서 이 헌법을 보면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탄핵안을? 그러면 그때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직무정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월 달에 국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해 탄핵한다 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순간, 그때부터 윤 총장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직무정지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노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권한 정지 끝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라고 한다면 한 6개월도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권한 정지 해서 뭐 헌재 결정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이 헌재에 지금 헌법소원 내놓은 거 가처분 내놨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 그거 인재 심의하고 있습니다. 몇 달 걸립니다, 그거. 그런데 더군다나 만약에 헌재에서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거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 정지를 시켜놓자, 이게 우리의 목표다, 헌재에서는 어차피 안 될 거지만 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탄핵안을 권한 정지를 노리고 했다? 이 정치적 역풍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냐? 김두관 의원, 탄핵 주장하는 김두관 의원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권한을 하여튼 뺏어야 되겠다, 이런 그 필요성이 워낙 강하다 보면 뭐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죽어도 좋다, 뭐 이런 결정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권한 정지가 목표라면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징계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런 걸 찾아낸다면 가능하죠. 그러면 뭐 그거는 헌법재판소 가서도 당연히 탄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아마 1년여가 아니고 정확하게 따지면 작년 조국 사태, 작년 8월 말 이후에 여권에서 얼마나 윤 총장과 관련한 중대한 범법 행위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못 찾았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찾을 거라고 누가 그걸 장담할 수가 있죠?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방법도 중대한 범법 행위를 찾지 않는 한 힘든 일이죠. 힘든 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추미애 장관이 이미 법무부 징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징계 사유를 경강부회로 해서 거기서 얼렁뚱땅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정직 2개월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 헌재로 가져가봤자 소용없다 하는 것을 내외에 공표한 모양새가 되었다. 그런 선례가 되었다. 그 얘기는 곧 추미애 장관이 결국 윤석열 탄핵을 막은 셈이다. 이런 패러독스, 역설이 성립하는 겁니다, 지금. 참 아이러니죠. 이게 누구의 운명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아이러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자충수인데 큰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던 것이 아닌가. 내지는 윤 총장한테 그렇게 파면을 시켜야 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